안녕하세요, 수통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인 김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건은 1986년 10월 31일 자신의 친구이자 개헌인 김기한 씨와 함께 목욕탕을 갔다고 합니다. 목욕을 마친 김선자는 김기한 씨에게 쌍화탕을 주고 이를 마신 김기한 씨는 얼마 안 돼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김기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김선자는 김기한 씨의 목걸이와 반지를 훔치고 도망치게 되는데 경찰은 단순 심장마비로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1차 사건이 끝난 후 5개월이 지난 1987년 4월 4일이었습니다. 김선자는 전순자 씨에게 자신의 영등포에서 돈이 받을 것이 있다며 함께 가면 바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며 함께 버스를 타고 영등포로 향하게 됩니다. 김선자는 전 씨에게 약 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김선자는 전 씨에게 천사염이 들어간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전 씨는 버스 안에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경찰은 김선자를 조금씩 의심하게 됩니다. 3차 사건은 살인미수로 끝난 사건인데요. 1988년 2월 10일 김선자는 당시 자신이 120만원의 가량을 빚지고 있던 김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불광동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김선자는 김씨와 함께 채무자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채무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김씨는 김선자로부터 받은 율무차를 마신 후 몸 상태가 이상해지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선자는 건강 음료를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택시에서 내려 음료수를 사러 갔고 순간 김선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김씨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김선자는 아무렇지 않게 김씨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며 빚졌던 120만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4차 사건은 1988년 3월 27일 아버지 김종춘 씨와 함께 친척 해가변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에 가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탑승했지만 천사염이 들어간 건강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에게 건네게 됩니다. 딸이 준 음료를 의심 없이 마신 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실신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고령이었고 의사들은 노인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시신을 하장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지만 유산 상속 등의 살해 동기가 미미했던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되게 됩니다. 5번째 사건은 아버지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후인 1988년 4월 29일에 여동생까지 살해하기 이릅니다. 어린이 대공원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자신의 여동생인 김문자 씨에게 천사염이 들어간 음료수를 건네주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쓰러진 김문자는 승객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죽어가는데도 김선자는 동생의 핸드백과 차키 등을 갖고 내린 후 동생의 집으로 가 현금과 기금속을 훔쳐 집으로 오게 됩니다. 김선자는 아버지에게 300만원, 여동생에게는 1000만원의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1988년 8월 8일 자신의 12촌 사촌 조카인 손씨를 만나게 됩니다. 김선자는 손씨에게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484만원을 빌린 후 천사염이 들어간 음료수를 건네게 됩니다. 손씨는 용산구 서빙고등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버스 안에서 돌연사한 사람 중에 김선자가 옆에 항상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수상하게 여긴 용산 경찰서에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김선자는 체포되게 됩니다. 김선자의 범행 동기는 당시 남편과 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자는 평소에도 가하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도박뿐만 아니라 카바레에 빠져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선자가 살해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피해자 손씨의 시신을 부검하게 되는데요. 부검 결과 청산염 성분이 검출되자 화장 처리를 한 김선자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매장된 상태에 있던 내구의 시신을 다시 꺼내 부검하게 됩니다. 이때 시신 내구의 첫 번째 사건을 제외한 세구에서 천산염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김선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선자임을 확신하고 김선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김선자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 귀금속, 현금 등이 발견되게 됩니다. 김선자가 손씨를 살해한 다음날 좋은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손씨 소유의 수표를 입금한 점, 손씨가 소유했던 수표에 김선자의 서명이 남아있는 점을 근거로 김선자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선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천산염을 찾아야 했는데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김선자의 집에서 여자 경찰 한 명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나무 기둥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손을 넣어보니 신문지 뭉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문지 뭉치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밤알 크기만의 천산염 덩어리가 들어있었고 경찰 조사에 따른 김선자는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는 조카의 꿩을 잡는 데 사용한다며 천산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김선자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에 포함되어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수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녀는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 늘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형 직전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것이 자신의 사체욕을 꾸짖고 외면했다는 이유로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형 직전에는 부자가 부럽고 동시에 증오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을 것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